안녕하세요. 가이드 없이 즐기는 편리한 오디오 투어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바르셀로나에서 가볼 만한 곳 탑 50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라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준비해봤으니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입니다. 가우디 영혼의 역작인 이 성당 외부에는 예수의 탄생, 고난, 죽음이 아주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어 절로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극도로 긴 건설 기간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이곳을 가우디는 내 의뢰인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구엘공원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대표 사진으로 많이 쓰이는 이 공간은 가우디의 후원자 구엘의 의뢰를 받아 지어진 고급 주택 단지였는데요. 편안한 인체공학적 의자가 있으니 잠시 앉아서 피로를 꼭 풀어보세요. 세 번째는 람블라 거리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중심, 서울로 치면 명동과도 같은 거리인데요. 음식점, 카페, 기념품 가게, 전통시장, 백화점 등 볼거리가 가득한 활기찬 거리이죠. 네 번째는 보케리아 시장입니다. 작은 간식 타파스부터 신선한 해산물까지 다양한 바르셀로나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 놓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바르셀로나타 해변인데요. 사진만 봐도 아시겠죠? 거창한 수식어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젊은 사람들로 항상 북적이는 바르셀로나의 시민들의 안식처 황금빛 지중해를 꼭 만나보세요. 여섯 번째는 고딕지구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로 이곳에 가면 마치 중세시대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곱 번째는 보른지구입니다. 현재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핫한 곳,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는 곳이에요. 여덟 번째는 라발지구입니다. 과거에는 옛 항구와 가까워 이민자들의 동네로 알려졌었는데 현재는 대학가, 현대미술관 등 예술적인 감각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힙한 지역입니다. 아홉 번째는 바르셀로나 대성당입니다. 고딕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죠. 고풍스러운 외관과 웅장한 모습으로 고딕지구의 랜드마크입니다. 열 번째는 피카소 미술관입니다. 피카소가 미술가로 성장한 것도 스스로 고향이라 칭한 것도 바로 바르셀로나인데요. 그래서 고딕지구에는 피카소 생전에 헌정된 피카소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1번째는 카탈루냐 음악당입니다. 가우디의 스승인 도메네크 이 몬테네르의 작품으로 유리, 벽, 난간 등 사방에 꽃장식이 가득해서 화사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에요. 12번째는 레이알 광장입니다. 가우디의 초기 작품인 가로등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낮보다는 가로등이 켜지는 밤에 가시는 게 좋겠죠? 13번째는 벙커입니다. 대공포가 설치되었던 스페인 내전에 사용된 벙커로 현재는 바르셀로나 야경 맛집으로 유명하죠. 격자 무늬로 설계된 멋진 바르셀로나 도시 풍경을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14번째는 까사밀라입니다. 가우디가 만든 까사밀라는 1912년도에 완공되었는데요. 그라시아 길에 세워진 건물 중 처음으로 지하 주차장을 겸비한 주택입니다. 가우디는 정말 시대를 앞선 건축가였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15번째는 까사바띠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바르셀로나의 랜드마크며 모더니즘을 탐구하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관람해야 할 곳입니다. 16번째는 카탈루냐 광장입니다. 바르셀로나 여행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곳이죠. 왜냐면 공항 버스를 타고 내리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17번째는 카탈루냐 국립미술관입니다. 궁전처럼 화려한 미술관에서 과거 카탈루냐 지방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18번째는 몬주이 건덕입니다. 몬주이 건덕은 1992년 대한민국의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딴 바르셀로나 올림픽 당시의 마라톤 코스였는데요. 현재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올라가시면 황영조 선수의 동상과 아름다운 바르셀로나의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19번째는 산파우 병원입니다. 병원이 이렇게 예뻐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병원인데요. 이 병원의 건축가 도메니크는 아름다움으로 환자들에게 행복을 주고 병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화려하고 우아한 병원을 탄생시켰습니다. 20번째는 까사 비센스입니다. 가우디는 라틴 아메리카와 아랍 문화의 동양적 색채를 가미하여 건물을 색칠했습니다. 거리에 서서 가우디가 맨 처음 설계한 벽돌 건물의 색채를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1번째, 그라시아 거리입니다. 바르셀로나 최고의 명품 거리이자 쇼핑 스트리트. 눈 돌아가시겠죠? 지갑 당연히 조심하셔야 돼요. 22번째는 시우타데야 공원입니다. 각종 볼거리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대형 공원인데요. 가우디의 연작 대형 분수를 볼 수 있습니다. 23번째는 아그바 타워입니다. 물 전문 그룹 아그바 회사의 의뢰로 지어진 이 건물은 몬세라트의 둥근 괴함에서 착안하여 지어졌다고 합니다. 24번째는 캄프누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축구 경기장이면서 FC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장이죠. 축덕이라면 방문 필수. 25번째는 막바입니다.
라발 깊숙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빛나는 새하얀 진주 같은 현대 미술관인데요. 미술관 앞에는 보드를 타는 젊은이들, 그래피티 등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힙한 공간이라고 자부합니다. 26번째는 티비다보입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놀이동산이죠. 500m가 넘는 높은 고도에서 바르셀로나를 내려다볼 수도 있고 성당 꼭대기에는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웅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도 만날 수 있습니다. 27번째는 호암 미로 박물관입니다. 몬주익 공원에 위치한 미술관으로 바르셀로나 카드로 무료 입장이 가능한 곳인데요. 호암 미로가 본인의 전 재산을 들여 직접 이 미술관을 만들었고 그의 초현실주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28번째는 에이샴플레입니다. 19세기 바르셀로나의 확장을 설계한 스페인의 도시계획가 일데폰스 세르다의 계획에 따라 벽을 철거한 후 바르셀로나에 포함된 신시가지입니다. 29번째는 까사 아마띠에입니다. 200년 전통의 초콜릿 가게를 운영하는 아마띠에 가문의 집인데요. 초콜릿이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 사이에는 아마띠에만의 신비한 비법 재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돌았을 정도였다고 해요. 30번째는 바달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지하철을 타고 30분만 가면 관광객 1도 없는 한적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만날 수 있어요. 조용한 곳에서 산책하고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31번째는 시체스입니다. 스페인의 산토리니라고 불리우고 하얀 벽의 집과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매년 10월에 카탈루냐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이 아름다운 곳에서 열리니 여행 계획이 있다면 스케줄 꼭 확인해보세요. 32번째는 몬세라테입니다. 분홍색의 여감으로 이루어진 이 산은 멀리서 봤을 때 톱니 모양을 하고 있어서 독특한 경관으로 더 유명한 산인데요. 수도원이 있어서 아침마다 성가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소원을 들어준다는 유명한 검은 성모 마리아상을 볼 수 있습니다. 33번째는 지로나입니다. 강을 따라 화려한 색감의 집들이 있는 풍경으로 유명한 지로나. 중세시대에 스페인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던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유대지구가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화, 드라마의 배경지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34번째는 리세우 극장입니다. 바르셀로나 대표 오페라 하우스로 유명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폐쇄되었던 리세우 극장에서는 독특한 연주회가 열렸었는데요. 관객 대신 식물들로 가득 채워진 객석 앞에서 현악 4중주단이 연주를 했고 박수 소리 대신 바람이 날리는 나뭇잎과 나뭇가지 소리가 오페라 하우스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35번째는 엔칸치 시장입니다.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벼룩시장 중 하나입니다. 여행자를 위한 생생내기용 시장이 아니라 정말 삶의 활력이 넘치는 진짜 배기 시장입니다. 36번째는 구엘 저택입니다. 이 저택은 가우디의 초기 건축적 상상력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곳인데요. 대대로 대장장이 집안이었던 솜씨를 가진 가우디의 정교한 철 조각 장식을 볼 수 있습니다. 37번째는 모리츠 맥주 공장입니다. 바르셀로나 대표 맥주 모리츠를 생산하는 공장인데요. 모리츠 맥주로 만든 비어치킨과 다양한 맛을 느껴볼 수 있는 샘플러 추천드릴게요. 38번째는 포트벨 항구입니다. 람블라스 거리가 끝나는 남쪽 해안가에 콜럼버스 동상이 있는데요. 아메리카 대륙을 다녀온 콜럼버스가 돌아온 항구가 바로 이곳 포트벨입니다. 39번째는 지중해의 예쁜 해변마을 또사데 마르입니다. 중세시대 지어진 성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같이 느껴지는 바르셀로나 근교 도시입니다. 40번째는 해양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14세기에 지어진 조선소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스페인의 18세기, 19세기 해양사에 관련된 모형 선박과 회화 및 연계 전시물이 특징입니다. 41번째는 초콜릿 박물관입니다. 콜럼버스가 코코넛을 유럽으로 가져온 이후 초콜릿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스페인도 유럽 내에서 손꼽히는 초콜릿 강국이라고 할 수 있죠. 42번째는 콜로니엘 구엘 성당입니다. 가우디의 미완성된 작품으로 피카소의 추상화가 떠오르는 독특한 형태의 성전입니다. 43번째는 타란토스입니다. 고딕지구 레알 광장에 있는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오래된 플라멩코 공연장이에요. 44번째는 산 펠림네리 광장입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광장이지만 스페인 내전 당시 폭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곳인데요. 추모를 하기 위해 폭격을 당한 흔적을 고스란히 남겨두어서 스페인의 역사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광장입니다. 45번째는 산 하우메 광장입니다. 스페인 시청사와 카탈루냐 자치정부 청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광장인데요. 메르세 축제 때 그 유명한 인간 탑쌓기를 하는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46번째는 왕의 광장입니다. 고딕지구에 위치한 이 광장에 콜럼버스가 탐험을 마치고 에스파냐의 왕인 페르난도와 이사벨 여왕을 아련한 곳인데요. 현재 이 건물은 바르셀로나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바르셀로나 역사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47번째는 페란 거리입니다. 초라이브 추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죠. 영화 향수에서도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8번째는 키스의 벽입니다.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행복한 순간을 담은 벽인데요.
생명의 탄생은 키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생각으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49번째는 피게레스입니다. 바르셀로나의 근교 도시로 스페인이 낳은 위대한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고향이며 달리 미술관이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 50번째는 블라이 거리입니다. 스페인의 대표 음식 타파스와 핀초 가게들이 몰려있는 거리인데요. 여름밤 시원한 맥주 한 잔에 타파스, 말이 필요 없겠죠? 바르셀로나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가이드 없이 자유롭게 지식 여행을 할 수 있는 투어 라이브도 꼭 만나보세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탈라 비스타!